어르신, 이거 쓰세요. 비를 맞고 있던 노인에게 우산을 건넨 이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간 서유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운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말이죠. 부당한 압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윤의 명찰을 유심히 받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착한 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자에게 찾아온 것은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과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우산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구름이 한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행 도심지점 창구에 앉아있던 서윤은 손끝으로 볼펜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지난주부터 지점장 나기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본부장의 조카라는 젊은 남자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서류상 소득 증빙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은 무조건 승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직원, 이 정도 대출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본부에서도 신경 쓰는 일이니까 알아서 처리해. 나기문의 말에 서유는 고개를 저었었죠. 규정을 어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정당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점장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서윤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오후 6시가 되자 서윤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하반신 마비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어요. 은행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는데. 서윤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어요. 정류장까지 뛰어가려던 그때 눈앞에 보인 광경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류장 맞은편에 한 노인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거든요. 흰머리에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채로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젖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죠. 자신도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도와야 할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쓰세요. 결국 서윤은 노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건넸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젊은 사람이 비 맞으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저는 금방 집에 갈 수 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했죠.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랜만에 봤소. 노인은 서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에 달린 명찰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비를 맞고 집에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지점장 나기문이 서윤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죠. 한 직원 앉아. 나기문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윤이 며칠 전 처리한 대출 심사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고객 대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지점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군.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꼼꼼하게 검토했었는데요.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신이 작성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지점장님, 이상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과 달라요. 누군가 수정한 것 같은데. 뭐라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이제 와서 핑계야. 나기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윤은 자신이 오히려 부당한 대출 승인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규정에 맞게 심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조카분 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만해. 그런 소리 집어치워. 이미 결정된 거야. 나기문은 손을 휘저으며 서윤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윤 직원, 서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정직 처분에 처한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출근 정지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직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계약직인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증거가 여기 있잖아. 더 이상 말 말고 나가. 나기문은 서윤을 향해 손짓했어요. 사무실 밖으로 나온 서윤을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대리조차 눈을 피했어요. 모두들 지점장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서윤은 며칠 전 우산을 씌워준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작은 빌라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겼으니까요. 서윤아, 괜찮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계약직이라 부당한 처분을 받아도 제대로 항의할 곳도 없었거든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도 주문한 게 없는데 누굴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윤은 경계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노인분께 우산을 빌려주신 분이시죠?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김현석은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김현석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국민은행 본사 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이 명함을 건네며 신분을 밝혔어요. 서윤은 더욱 놀랐습니다. 본사 감사팀이라니, 혹시 자신의 정직 처분과 관련된 건가요? 그분이 서윤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산을 빌려주신 그 노인분 말입니다. 노인분이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현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망설였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김현석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잠시 나갔다 올게요. 서윤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김현석을 따라 나섰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김현석이 안내한 곳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전통 한옥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잘 정돈된 마당과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현석은 앞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옥 대청마루에 올라서니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전 우산을 씌워준 그 노인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거든요. 서윤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어요. 오셨군요, 한서윤 씨. 앉으세요. 서윤은 영문을 모른 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장문석입니다. 전직 경제부총리였고 현재는 국민은행 재단의 명예이사로 있습니다.
서윤의 입이 벌어졌어요. 경제부총리라니, 그것도 국민은행 재단의 명예이사라니요. 자신이 우산을 빌려준 상대가 그런 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행도 감동이었지만 명찰을 보고 조사해보니 더 놀라웠소. 장문석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라니요? 연석 군이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소. 과거 기록을 보니 당신은 여러 번 원칙을 지키려다 손해를 봤더군요. 장문석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을 때도 부정한 방법을 거부했었거든요. 결국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마련했었죠.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때도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돈이 절실했지만 남을 속이는 일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장문석이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장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받았소.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지요. 서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런 높은 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장문석과의 만남이 끝난 후 김현석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문석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서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분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것이었죠. 김현석은 감사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서윤이 처리했던 대출 서류였어요. 김현석은 본사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수정 이력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서윤이 최종 제출한 시간 이후에도 누군가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군. 분명히 조작된 흔적이 있어. 김현석은 혼잣말을 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장 조사였어요. 도심 지점으로 직접 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야 했죠. 지점장 나기문에게는 정기 감사라고 둘러댔습니다. 갑자기 감사라니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기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김현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실에서 영상을 분석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서윤이 정직 처분을 받기 전날 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경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사람은 김현석은 화면을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보기술 담당 직원 이 과장이었어요. 평소라면 그 시간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더욱 의심스러운 건 그가 서윤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현석은 이 과장을 별도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 과장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시킨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과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나기문이 직접 지시해서 서윤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본부장 조카의 대출권을 승인받기 위해 서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오히려 서윤이 실수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김현석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본부장 조카의 대출 현황도 확인해봤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대출받은 지 2달도 안 되어 연체가 시작됐고 현재는 부실 채권으로 분류될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서윤의 우려가 정확했던 셈이었죠. 김현석의 조사 결과가 본사 이사회에 보고된 지 사흘 후 국민은행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지점에 대한 전면 감사가 결정됐거든요.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지점 전체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직 처분으로 출근이 금지된 상태였으니까요.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재취업을 위한 면접도 번번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오전 갑자기 지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윤 씨죠? 지금 당장 지점으로 나와주세요. 인사 담당자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지점으로 향했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있었거든요. 지점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점장 나기문의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고 대신 본사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본사에서 온 부장이 서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김현석의 모습도 보였죠. 한서윤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지난번 정직 처분이 완전히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 조작과 인사보복이 확인됐어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류 조작이라니 정말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였던 건가요? 나기문 전 지점장은 채용 청탁과 함께 여러 비리 혐의로 즉시 면직 처리됐습니다. 본부장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부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서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씨의 정직 처분은 즉시 철회되며 오히려 원칙을 지킨 모범 직원으로 표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은 김현석을 바라봤어요. 김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우려는 분이 계십니다. 정직 처분이 철회되고 복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새로운 지점장은 서윤을 격려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건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던 서윤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장문석이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에? 서윤은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장문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소. 둘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장문석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도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서윤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바뀝니다. 장문석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장문석이 말을 이어갔어요. 서윤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직한 금융인 육성 장학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초대 운영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당신이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현석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서윤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장문석이 서윤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윤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한 만큼 이제 더 큰 도움이 될 때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단다. 어머니의 격려에 서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정직한 금융인 육성 장학재단에서 청년 금융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젊은 금융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장문석이 마련해준 한옥 건물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일하는 게 서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창가에서 비를 바라보며 6개월 전 그날을 생각했죠.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비 오는 날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재단을 나서려던 서윤의 눈에 익숙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재단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젊은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거든요. 정장 차림으로 보아 직장인인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쓰세요.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쪽이 비 맞으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서윤의 따뜻한 말에 젊은 남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그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거부했더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서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젊은 금융인들을 위한 상담센터예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젊은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서윤이 준 우산을 받았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현석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서윤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곤 했거든요. 연석 씨, 언제 오셨어요? 서윤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김현석은 자신의 우산을 펼치며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제가 서윤 씨의 우산이 될게요. 김현석이 우산을 서윤 위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연석 씨.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작은 우산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는 것을 서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